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파죽지세로 인간의 삶의 영역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5, 6년 전만 비교해봐도 이렇게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죠. 인공지능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막 고민과 토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을 대하는 인간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보다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인공지능 어떤 연구와 개발을 금지하는 게 좋을까요? 인간은 알 수 없는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취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친화되는 것이겠죠. 선택은 각자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등 어떤 배경에 따른 신념의 차이에 따르게 마련입니다. 적대시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인간 친화적인 인공지능 개발, 이게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의 위협을 계속해서 경고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개발은 핵무기의 위협보다 더 위험하고 어떤 문명에 대한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고 보니 참 역설적이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그가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가져올 충격에 대해서도 우리의 목소리로 경고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자신의 회사 테슬라를 포함한 어떤 진화된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는 모두 규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너무 믿는 경향이 있는데 막상 사고가 터져서 규제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모든 부문에서 인간을 앞서 나갈 것이라고도 예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어차피 시작된 인공지능 개발 기술이라면 그 기술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픈 AI라는 이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해서요, 인간 친화적인 인공지능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과 인간을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양자를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인공지능과 연결하려는 구상입니다.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활용에 관련된 전 영역에서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고 개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려는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심차지만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불안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이렇게 연결되고 통합되어 가는 것을 상상해 보자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에 과연 자아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 확장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확대된 인간 신체 외부의 어떤 기능과 능력에도 각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꼬리를 잇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던 행인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픽픽 맥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백화점이든 지하철 안이든 곳곳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던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도로에는 마치 마네킹처럼 이미 여기저기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시내는 일순간에 혼란과 정적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요합니다. 한참 뒤에 각각의 집에 있던 부스스한 차림의 인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 밖으로 어색하게 걸어 나옵니다. 하나같이 초라하고 남루합니다. 마치 이 좀비처럼 말입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실내에만 있어서인지 다들 하나같이 창백하고 어두운 표정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것은 영화 서로게이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미래의 인간들은 자신들의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단지 인간의 뇌파를 이용해 작동시킬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애초에는 이렇게 신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인공 신체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인간들의 욕망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들 자신들의 편의와 안락 또는 쾌락을 위해서 이 자신의 대리인 역할을 할 로봇, 즉 서로게이트에 접속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회사나 학교, 심지어 여가 생활도 대리 로봇을 보내서 대신 하게 합니다. 심지어 전쟁이나 사고로 그 대리 로봇이 이렇게 파괴돼도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범죄율이 계속 치솟게 되죠. 이 과정에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인공 신체, 즉 대리 로봇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인간들은 그저 이를 거부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집단까지 생겨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인간이 사회적 소수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대리 로봇들은 모두 다 잘생기고 젊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방구석에 누워서 아주 피폐한 형색이고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각자의 대리 로봇에 이렇게 접속을 해서 대리 로봇의 외모를 가꾸는 것에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 묘한 대비를 이루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인위적으로 인간과 대리 로봇의 연결을 이렇게 차단했을 경우에 벌어진 광경입니다. 놀랍게도 거리나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존재들 전부가 인간이 아니라 바로 대리 로봇이었던 겁니다. 인간들은 그저 자신들의 집에만 틀어박혀서 로봇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게 될 어떤 시대의 우물한 광경입니다.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가만히 누워서 생각만으로도 현실 세계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황당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도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라는 회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뉴럴링크는 인간의 생각을 컴퓨터나 인터넷에 디지털 형태로도 업로드하거나 이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 작은 전극을 인간의 두뇌에 이식한다는 구상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신호를 얻고요. 이 신호들에 대해서 이 대량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컴퓨터와 인터넷 세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변환하는 거죠.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로부터 뇌파를 수집하고 기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인간의 뇌는 상당 부분 디지털화되고 인터넷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세계에서 업무 처리를 하거나 창의적 활동도 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디지털에 최적화된 인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물리적으로 디지털과 인체를 이렇게 연결하려는 시도는 매우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원래 인간의 뇌 신호를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는 발상은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에서 최초로 창안한 것은 아닙니다. 소위 BCI,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연구죠.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그러고요.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생체 신호를 인식하는 장치를 개발해서 뇌 신호를 정확히 얻어내는 것과 그 얻어낸 신호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 이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마치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컴퓨터 자판을 재빨리 타이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연구에는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됩니다. 뇌에서 보낸 신호가 조금만 다르게 수집되거나 분석돼도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죠.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뇌와 닿지 않는 상태의 어떤 헬멧을 쓰거나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많은 케이블이 연결된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는 것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와 실험은 직접 인간의 두개골을 뚫기로 합니다. 대담하다 못해서 황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 개념이 바로 두뇌의 문이라는 의미의 브레인 게이트입니다. 이것은 어떤 바늘같이 생긴 약 100개의 실리콘 전극을 뇌에 직접 연결해서 뇌의 신호를 데이터로 측정해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도는 여러 동물 실험을 거쳐서요, 2004년도부터는 사람에게도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전극에서 수신된 어떤 뇌의 아날로그 신호를 N1이라는 이 컴퓨터 칩을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변환합니다. 이 N1, 이 칩은 변환한 디지털 신호를 이 블루투스 기술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내고요. 이렇게 해서 뇌의 신호를 스마트폰을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뇌의 신호를 우리의 스마트폰이 받아내고 반대로 스마트폰이 뇌의 신호에 자극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연구가 상용화된다면요, 인간은 이렇게 말 그대로 생각만으로도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영화 여러분 보셨던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평생 헬리콥터 조종수를 배운 적이 없다 하더라도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생각만으로 이게 조종수를 인터넷상에서 초고속 다운로드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두뇌에는 헬리콥터를 기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입력되고요. 이 신체적으로는 오랫동안 훈련받은 조종사들의 근육이나 반사신경처럼 자극을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연구가 이런 부류의 상상력 충족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팔과 다리가 마비됐던 삶을 살아오던 사람이 이 브레인 게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생각만으로 로봇을 조종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로봇팔이 대신 물도 따라주고요, 직접 빨대로 마실 수 있도록 입가에 갖다 대주기까지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뇌신경계 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유전적으로 노인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경우에 젊고 건강한 상태의 두뇌 데이터 정보를 그대로 스캔해서 저장했다가요, 치매가 발병했을 경우 외부에서 그 데이터 신호를 통해서 자극을 주는 그런 시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 상용화하기까지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뇌에 이식된 칩이 아직 불안정해서 일상생활 중에 뇌 손상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칩 이식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많이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100개 정도의 전극으로는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이게 전송 받아오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뉴럴링크는 이 연구를 상용화하기 위해서요, 기존의 성능을 대폭 향상했다고 합니다. 전극의 초소형화, 그리고 전용 이식 로봇을 개발했고요, 그 생체 친화적인 전극을 개발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보자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전극인데요, 생체 친화적인 소재로 이렇게 바꿨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생체 이식 수술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인간의 그 인체 면역 반응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최소화했습니다. 전극의 숫자도요, 기존에 최대 한 250여 개의 숫자에 머물렀다면 현재는 최대 10,000개까지 인간의 두뇌에 꽂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보다 뇌 신호를 처리하는 양과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식 로봇이 개발된 건데요, 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극을 이식하다가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되면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뉴럴링크사에서는 아예 전극을 이식하는 용도로 사용될 전용 이식 로봇을 제작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총 19번의 수술에서 그 수술 성공률이 87%에 이를 정도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수술 시간도 41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셋째는 데이터 처리 칩인데요, 그 생체 친화적인 전극이 제대로 뇌에 심어지고 신호 수집을 제대로 하더라도 사실 그 신호 처리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선 그 불필요한 잡신호도 많을 거고요, 또 아주 중요한 신호인데도 미세하게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신호는 제거하고 아주 미세하더라도 중요한 신호는 이렇게 크게 증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호들을 최적화해서 이렇게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뉴럴링크는 이 점을 위해서요, 개선된 생체 칩을 개발하고 이렇게 돼지에게 이식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돼지를 사이버 돼지라고 부릅니다. 생체 칩이 이식한 지 2개월이 된 이 돼지가 킁킁거릴 때마다요, 돼지의 후각 뉴런에서 발생하는 신경 신호를 감지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공개됩니다. 또한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 데이터 패턴을 이렇게 분석하면요, 돼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생체 신호를 받아내면 그 돼지의 다양한 행동, 그리고 두뇌 신호 간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뇌를 우리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인공지능 수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이렇게 생체 칩을 몸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요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을 인공지능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체 신호를 데이터화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반대로 외부의 자극 신호를 받아서 신체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연구, 그런 또 실험,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종교적 신념 문제가 아니더라도 왠지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야기하게 될 많은 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이렇게 과학기술 자체가 아니라 어떤 불교의 연기론과 같은 융합적 사고방식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기법은 인공지능 연구개발의 방향을 이렇게 제어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유식 전통은 이렇게 물질계가 이렇게 마음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정신작용들과 이렇게 인과적으로 발생하면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상호 의존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생체 이식 칩 이 기술이 마치 이 연기성을 무시하고 기계적 이해로만 기울어질 경우에 생길 위험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것에는 업이 따릅니다. 기술을 통해서 나라는 자아를 확장한다는 모습에만 도취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는 업이 따르고 책임이 따른다는 이치를 알아차려야 하겠죠. 생체 칩을 이식해서 지력과 어떤 신체적 활력을 지속하든 아니면 주어진 조건에 그저 만족하면서 살아가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 함인지 또 모두의 유익을 위한 자비의 실현인지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파괴적 수준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요. 어쩌면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자신의 몸에 이렇게 생체 칩을 이식할지 말지에 대해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긴 신체 기관을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거나 현재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 세계적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이 생체 칩이라면 말입니다. 이 고민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철학이나 정치, 경제, 종교에 걸친 가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먼 미래가 아닌 다가온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강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